남춘기 씨는 생산부 대리고 3천만 원 초과다 이번에도. 그죠? 자, 그리고 뭐 내국인이고 거주자니까 연장근로 비과세 아니란 이야기예요. 3천만 원 초과는. 자, 그럼 먼저 본인이 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있네요. 본인한테는. 이건 부양가족 명세 거니까 일단 먼저 본인 기본 정보부터 등록할게요. 자, 그럼 103번 남춘길, 입사는 2019년 7월 15일이고 생산직은 맞지만 연장근로 비과세는 아니고, 주소는 일전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세트로 70-1. 그죠? 경기도 광명시가 없어요. 그냥 상관없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광명시 안 나오죠? 여수가 나오죠?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주소만 쓰면 일단 남춘길씨 입력이 끝났죠? 자, 그럼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자, 남춘길씨 본인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있었으니까 체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자, 배우자 김사랑이 있는데 올해 이혼했다. 그죠? 이혼하면 즉시 남남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기본문제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을 아예 그냥 부양가족 범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이니까. 이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 쓰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배우자가 없죠.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가를 봐서 한부모 공제 유무를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아래 봤더니 자, 남동수가 있는데 12년생이면 9살인가요? 초등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죠. 그러면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여기 한부모에 또 1번 체크를 해서 열하고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면 남남이야 라고 체크만 하고 그냥 빼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문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를 봐서 있으면 한부모 문제 대상에 체크를 잊지 말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인 정보는 끝났고, 아들 문제 없고 아버지도 60세가 넘으셨네요. 자, 그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입력할게요. 자, 4번 직계비속 남동수, 그리고 아버지 남대한, 그냥 예를 든 건데 이건 입력할 때마다 이 사람은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장애가 있고 아버지 모시고 애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남춘기 씨 입력이 끝났고, 다음 4번에 찰스가 있네요. 찰스는 필리핀 생산직 사원이고 올해 입사했어요. 체류 자격 요거. 자, 그럼 외국인이고 거주자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좀 데이터가 부족하게 들어와 있는데, 생산직 사원이고 올해 입사했으면 직전년도 급여가 없죠. 그러면 올해 월 보수월액이 210만원 이하면 비과세인데 그 정보를 안 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연장근로 비과세 되는 거하고도 비교해 봐야 되니까 연장근로 비과세 된다고 전제를 해서 입력을 할게요. 지금 정보 사실 정확하게 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해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기본사항으로 가서 104번 찰스, 이번에 외국인 등록번호 89091351327991. 우리 5번 6번 시작하면 외국인 등록번호인 거 아시죠? 5번 6번 7번 8번, 한국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 입사는 2021년 1월 3일이고 외국인 국적은 F2번 눌러서 필리핀, 체류 자격도 F2번 눌러서 제조하면 291번 제조업, 외국인 등록번호고 거주자다. 생산직의 여, 연장근로 비과세의 여라고 작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로 241-1번.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볼게요. 자, 본인은 뭐 더 이상 특이점은 없고 배우자에 띠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그럼 총급여만 있으면 500만원까지는 기본문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기본문제가 되고, 자녀는 뭐 소득에 대한 정보 없으니까 15년생이면 6살이니까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부양가족을 입력할게요. 자, 배우자 3번 에띠, 외국인 등록번호 배우자고, 자녀 디아르,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사원 등록 기본 정보 입력하는 거 4명은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는 이 내용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조금 드물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이 나온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도 지금 연말정산을 아직 저와 같이 안 봤기 때문에 부양가족 명세만 가지고 단독으로 급여자료 입력 문제가 안 나오고 부양가족 명세 기출 문제만 있는 것 좀 몇 개 풀어보고 급여자료 입력 볼게요. (546페이지로) 가봅시다. 회사는 281번.
546페이지 회사는 281번 도봉산업. 자, 546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생산직 직원 신나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신나라 씨를 사원 등록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 등록 후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시오. 항상 실제적으로도 가정은 다 쓰고 기본문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만 체크하는 거예요. 나하고 수평적 수익자 관계는. 자, 그럼 먼저 문제 보고 판단부터 할게요. 자, 지금 사원 등록을 하는데 그 외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고 입사일까지만 쓰고 그리고 나서 부양가족 명세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일단 남자죠. 세대주니까 특이사항이 없고, 자, 배우자 오연지는 복권 당첨금이 1억 원 있어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 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자, 본인의 어머니 박순례 씨는 총 급여가 3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급여만 있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 금액도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바꿔서 합쳐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거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로소득 공제는 500만 원 이하는 70%다. 그럼 공제 빼주는 게 70%니까 소득 금액은 30만 원이라는 거죠. 30%라는 거죠. 70% 공제 뺄 거니까 30%가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70%니까 210만 원 빼면 9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고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합이 110만 원이 되네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네요. 그죠? 자, 다음 동생은 81년생인데 장애가 있어서 나이 제한은 없앴어요. 하지만 퇴직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 있죠. 퇴직 소득 금액이 있으면 얘도 100만 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가 안 되죠. 퇴직금이 없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건데, 제가 전에 제 친구 비유하면서 이런 말 했었죠. 장애 등급이 있어도 소득 금액이 있으면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계를 하는 거죠. 자녀 신아름은 01년생, 그러면 딱 20살이겠는데 1년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어요.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랬죠. 그럼 나이에 문제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이 될 거고, 자녀 심보름은 20살 차이가 나네요. 자, 21 올해 태어났죠? 그럼 둘째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정보를 봤으니까 사원 등록에 가서 아래 빈칸에 201번 신나라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사 2021년 8월 1일. 자, 기본사항은 여기까지만 쓰고, 뭐 생산직 직원이니까 뭐 얘 체크해주고 싶으면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화되어 있으니까 안 써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본인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3번 배우자 오연지
배우자는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어머니 박순래는 어머니는 소득 금액이 110만 원이셔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고, 동생 형제자매 신기혜는 장애가 있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4천만 원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신아름은 일용근로 소득 금액만 있어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라서 다 걸려서 올해까지 되고, 신보름은 올해 태어났고 둘째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죠. 자, 됐나요? 입력하는 거는 조금만 하면 익숙해져요. 이 처음 오면 빨리빨리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에요. 입력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다음 573페이지로 가봅시다. 회사는 284번. 자, 513페이지 284번 제일 아래에,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여성 사원이네요. 일단 체크해 놓고, 입사일자 21년 6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김미소 본인인데 여성 근로자인데 연간 총 급여액이 2,850만 원. 제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 대상이라 그랬죠. 그럼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급여만 있으면 4천만 원 초반대까지는 돼요. 그럼 이분은 확실히 그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겠죠. 배우자가 있네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 조건 되죠. 자, 그리고 배우자 동거하고 있는데 동거 유무는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고, 김성호 본인의 아버지, 유미영 본인의 어머니는 이것저것 아무 설명 없이 두 분 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딸은 미국에 유학 중이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은 동거 유무를 안 따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나이 문제 없고 소득 없으니까 딸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아들은 동거하고 있고 소득 없고 나이 문제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언니는 동거하고 있고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원, 딱 10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75년생이니까 그것 때문에 언니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이건 순수하게 나이 때문에. 아래 당호장 표시는 본인 및 부양가족 소득은 위 소득이 전부이며 위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져간다. 자, 그럼 또 이제 입력해야 되겠네요. 사원 등록 가서 본인 코드 번호 105번 김미소 이외에는 본인의 특이점은 없죠. 기본사항에는. 그럼 부양가족에서 부녀자 공제 들어가고, 배우자 박재민, 배우자는 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본인의 아버지 김성후 생계를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고, 딸 박예슬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안 해도 문제 없고, 언니 김미정은 나이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죠. 자, 기본공제가 1인당 얼마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150이라 그랬죠? TT 2급 이런 시험에 나와요, 한 번씩.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제 소득공제로, 자연세공제 말고. 그러면 하나 둘 셋이니까 450이 되겠죠. 본인까지 450만원에 부녀자공제 50만원까지 해서 500만원 받는다. 이게 TT 2급의 이론 시험 문제예요.
하나 더 풀어봅시다. 623페이지로 가서 291번 회사 623페이지 291번 자, 이번에 문제 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판정해 보세요. 문제가 정말 창의력이 없다는 느낌 들 거예요. 문제가 창의력이 없죠. 방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은? 그죠? 그럼 판정만 먼저 보면 이번에도 본인 여성 근로자인데 총급여가 2,900. 그럼 종합소득금이 3천만 원 이하니까 부녀자 공제 될 거고 배우자가 있어서. 근데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이라서 기본문제 대상 안 되고,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시니까 생계를 같이 안 해서 내가 부양한다 볼 수 없고, 딸은 미국 유학 중이라도 문제 없고, 아들은 특이사항 없고, 오빠는 74년생이라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입력 그대로 해보면
되셨죠? 그럼 일단 입력하는 방법은 알겠죠? 이거 연습은 내일 더 많이 하게 될 거니까 내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내일은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연말정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버지를 왜 기본 문제 대상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V라고 체크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기본 공제 대상은 안 돼도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그런 것들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등록을 해둬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제 대상이 안 돼도 다 입력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본 거는 저와 같이 그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만 가지고 따로 단독으로 문제 나온 것만 봐서 몇 개 없는 거고, 자, 다음 488페이지로 갈게요. 우리 지금 이 교재에 총 기출문제가 15회차가 있죠. 근데 방금 부양가족 명세 3개 했죠. 그럼 나머지 12개는 전부 다 급여 자료 입력이 5점짜리 문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우리 시험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서는 다시 3005번으로 가서 이번엔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005번 회사로 가서 급여 자료 입력, 자,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고, 자, 일단 귀속 1월달 급여 먼저 1 엔터 치면 1월이고, 귀속이라는 건 몇 월 달에 일한 거냐 라는 거고, 그러면 1월 달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을 1월 31일 날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 31일 날이라고 쓸게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서 급여 자료 입력 문제에서 하는 내용은, 자,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에 좌측은 지급하는 거, 좌측은, 우측 얘는 공제 빼는 거죠. 월급 기본급에다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총 얼마인데 우리 4대 보험하고 뭐 가불금이나 아니면 기부금이나 상조회나 주차비나 이런 것들 빼고 돈 얼마 지급했대,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항목들이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인데, 시험 테스트는 이 항목이 과세다 비과세다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쓸 거예요. 공제 항목도 설정해서 만들고, 그러면 이 항목들을 만들어 주는 곳이 여기 수당공제라는 탭이에요. 자, 지금 우리 K랩은 이렇게 날짜를 쓴 상태에서도 얘를 누르면 수정이 되는데, 스마트 A 같은 경우는 날짜를 쓰면 얘가 막혀 있어요. 그건 이렇게 그냥 아래가 안 나오도록 위에 날짜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스마트 A에서는 얘가 눌러지고, K랩은 진입된 상태에서는 눌러져요. 그럼 우리 K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항목이 스마트 A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은 앞에 1000번대 1000번대고, 내가 아래에 이제 추가로 만들면 그거는 2000번대가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걸 바꾸거나 과세 비과세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식대에 대해서 보면, 식대가 회사가 밥을 안 주고 돈만 주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 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대도 또 주면 그냥 월급 더 주는 거죠. 밥도 주고 식대도 주면 그냥 월급 더 주는 거니까 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식대는 과세로 안 바뀌어요. 그럼 아래에 문제에서
만약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세로 아래쪽에 보시면 1번 과세로 해서 내가 식대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개를. 식대를. 그럼 지금 일단은 얘를 제가 안 지우고 그냥 이대로 볼게요. 이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1월달로 가면 지금 식대가 내가 추가로 만든 한 개가 더 들어와 있죠. 아래에. 그럼 여기에 식대에다가 제가 5만원이라고 쓰면 비과세로 금액이 들어가죠. 위에 기존에 있던 거. 아래 비과세로 금액이 들어와요. 그럼 기존에 있던 여기에 제가 15만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1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로 되는 거예요. 10만원까지 비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래 식대에다가 제가 10만원을 더 쓰면 얘는 과세로만 가죠. 여기에 5만원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1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과세 비과세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과세 식대를 써야 된다면 이 비과세는 사용 여부를 부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를 부라고 만들어 놓으면 식대가 하나만 나오죠. 그럼 과세 식대만 보이니까 이건 뭐 어느 직원한테는 밥 주고 어느 직원한테 밥 안 주고 이런 분위기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비과세를 쓰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잡혀 있죠. 그죠? 직전연도 3천만원 이하, 그리고 당해연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비과세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여기에는 비과세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야간 근로수당에 김상문 씨한테 100만원이라고 쓰면 과세로 가죠. 과세로. 야간 근로수당에. 그런데 찰스한테 야간 근로수당을 100만원 쓰면 비과세로 가요. 찰스한테 쓰면. 왜 김상문 씨는 과세로 가고 찰스한테는 비과세로 가죠? 그렇죠. 우리가 이 앞에 사원 등록에서 찰스는 연장근로 비과세를 체크했잖아. 그죠? 근데 나머지는 3천만원 초과라서 연장근로를 생산직이지만 비과세에 부라고 체크해뒀죠. 그래서 여기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 비과세를 따로 안 만들어요. 그냥 비과세 하나만 쓸 거예요. 이 비과세를 쓰면서 과세 비과세다라고 설정되는 거는 사원 등록에서 손대는 거예요. 그냥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밤에 일했으면 뭐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전부 다 연장 근로수당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전부 다 주는데 이걸 과세 항목 그리고 비과세 항목으로 두 개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간 근로수당하고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이나 육아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자, 비과세는 어떻게 만드냐면 2번 비과세라고 하면 비과세는 근로소득 비과세 유형을 선택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해 볼게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육아수당은 10만원 비과세라고 했죠. 그러면 뭐 육아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이건 급여명세서에 보여줄 글자. 그럼 여기 유형에서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비과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육아수당이라고 하면 육아수당이 보이죠. 이걸로 해서 수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 글자 그대로 쓸 거면 수당명에서 F2번 눌러도 되는데, 수당명이 뭐 아동수당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녀수당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서 F2번 누를 거고, 국외 근로수당도 여기에 뭐 해외 수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외 근로하면 국외 근로 100만원 M01번이 일반적인 거라 그랬죠.
그러면 100만원 비과세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에 있다면 우리 연구수당이면 우리 연구보조비 기업연구소 거 연구보조비 있죠? 이걸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과세야. 그냥 자격수당 1번 과세 눌러서 그냥 자격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끝나는 건데, 비과세는 이렇게 코드가 있도록 해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과세는 과세는 쉽죠. 왜냐면 어느 방법이든 직원들한테 뭔가를 주면 이것 때문에 줬다, 원천징수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저는 좀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위쪽은 수당 등록이고 우리가 돈 지급할 거, 아래쪽은 공제 등록 있죠. 이제 우리 그 급여명세서의 오른쪽 여기에 나올 항목들, 여기 우측에 나올 항목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기부금이 있어요. 그럼 기부금을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도록 한다 그러면 공제소득 이용해서 F2번 누르면 기부금이라고 있죠. 그럼 얘를 선택해 주면 되고, 주택자금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여기 대출이다 라고 선택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정산이다. 이건 건강보험료 정확한 나의 소득이 나오면 다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서 한번 정산을 하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거 정산할 때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 만들면 이 오른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필요로 하면 만들어 쓰면 되고, 이 학자금 상환이라는 건 지금 여기 여라고 되어 있죠. 학자금 상환이 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죠. 그럼 이건 나오게 하려면 여기 추가 사항에서 이 학자금 상환을 여라고 체크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자를 입력해서 이 소득세를 80%나 120%로 원천징수하도록 간이세입표 정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원 등록에서 여기 소득세 적용률을 변경하면 얘가 바뀔 거예요. 또 중소기업 취업 감면한다면 여기 체크를 해서 급여에 입력한다면 매달 급여 지급할 때 적용이 되어서 여기에 떠요. 감면율이. 이게 지금 여기 추가 사항에서 우리가 손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120% 이 사람 또 손을 막 댔어요. 그리고 쓰면 이 김상곤 씨에 대해서 일단 소득세가 120%니까 120% 됐죠. 얘를 제가 5월 1일부터 잡아서 안 됐고요. 그러면 감면율도 90%가 붙고 여기도 붙고 확장원 상환 방금 여라고 하니까 이 확장원 상환도 나오는 거예요. 방금 그 세 개를 제가 여기서 다 연 거예요. 얘 잡았고 얘 했고 얘 체크하면 여기 그냥 다 여기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급여자료 입력인데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이 추가사항에 있는 얘네들하고, 그리고 우리 국외근로의 비과세 여기 체크해줘야지만 앞에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이 되고, 연장근로 비과세도 생산직의 연장근로 비과세 체크해줘야지만 비과세가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엄청 말 많이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간단하니까. 자, 우리 쉬었다가 이거 저하고 같이 쭉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